12장 정적평형과 탄성. 정적평형이라는 것은 정적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정적. 그 다음에 평이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균형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돌이 갖다 놓여 있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고 놓여 있는 거. 이제 이걸 갖다가 정적평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역학은 역학인데 움직이지 않는 역학에서 이걸 갖다가 정역학이라 해요. 정역학. 움직이는 역학은 이제 동역학이라는데, 동역학.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움직이는 이제 기계 쪽이라든지 이쪽은 동역학이 중요하고, 그죠? 정역학은 이제 주로 토목이라든지, 토목과 보통 이제 다리라든지, 그죠? 건물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이제 이것들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그죠? 구조물이 안정되게 놓여 있어야 되니까 토목과에서는 정역학이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다루고, 동력학은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고 에너지를 따지기 때문에 기계에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에 대해서 토크를 하고 그다음에 힘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주로 분석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이쪽 분야는 되게 이제 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걸 하기가 좀 편할, 조금 학문 자체가 조금 재밌어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탄성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분량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체가 평행 상태가 움직이지 않는 스태틱, 평행 상태에 있을 때 강체의 운동을 갖다 분석하는 건데, 이제 이게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체가 어떤 강체 모양이 안 바뀌는 물체죠, 그죠? 여기서 내가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은 이놈하고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힘이 같기 때문에 모든 힘의 합은 제로는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체가 여기 잡아당기고 여기 잡으면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건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토크가 제로가 아니라서, 그죠? 모든 토크의 합이 제로가 아니라서 이건 균형이 아니죠. 물체가 회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뭐냐면 모든 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축에 대해서도 이걸 갖다가 모든 힘을 다 더하면 뭐냐면은 모든 토크의 합이 제로 되는, 어떤 축에 대해서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축보다는 주로 이제 물을 따르는 게 뭐냐면 무게 중심, 질량 중심, 무게 중심이라고 하고 질량 중심이 나올 건데, 요 알타 토크는 반드시 이행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물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물체가 있을 때 물체가 마주보고, 그죠? 정면을 이렇게 한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힘 F하고 힘 F 같으면 이거는 모든 힘의 합이 제로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토크의 합도 제로 돼서 균형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 잡아당기고 여기서 잡아당기는데 이게 이제 축이 같은 축상이 아니면, 그죠? 아니면 여기서 토크가 발생하죠, 그죠? 여기 R이고, 그죠? 여기 R이면 R 곱하기 F라는 토크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시계 방향시계 방향에서 둘 다 반시계 방향이죠. 이쪽에 돼 있으면은 이렇게 잡아당기 반시계 방향, 이것도 반시계 방향에서 또 토크의 합은 0이 아니고, 그죠? 어떤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크에 의해서 회전이 생기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지해서 되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설명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먹고, 그죠? 중요한 거는 무게 중심에 대해서 보통 질량 중심, 이게 이제 질량 중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O 대신에 이제 새로운 축으로 오는데 보통 무게 중심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질량 중심이라 얘기하는데, 이 토크가 하는 게 주로 제로를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무게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그죠? 센터 오브 매스다 해요.
센터 오브 매스. 그래서 보통 CM으로 적기도 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 CG로 적기도 하고, 그죠?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 나가기도 하고. 매스 적기도 어떤 책에는 매스를 어떤 C로 되어 있는지, 우리 책에서는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다 할 때,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물체의 작용한 힘을 보고 같으면은, 이 물체를 갖다가 다 잘게 쪼개요. 다 잘게 쪼개요. 그냥 수많은 점들이 합이 그냥 전체 이 물체를 갖다 이루고 있을 때,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또 센터 매스를 했네요. 각 질량을 갖다가 x로 곱해서 쭉 다 더한 거. 그런 게 이제 이게 전체 질량을 나누면 뭐냐면 x의 평균이 주어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x 평균도 있을 거고 y 평균도 있을 거고 z의 평균 3차원이니까 그죠? 입체가 그렇게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질량 중심 구하는 거 평균 내는 거 공식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에 대해서 이제 센터 매스가 보여졌는데 이 센터 매스에 대해서 토크를 갖다 놓고 하나면 이제 이걸 회전축으로 봐서 센터 매스를 갖다 회전축으로 구하면은 원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개별 원자 그죠? 이걸 또 계산하지만 이걸 또 센터 매스를 해갖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토크가 같아진다고 아까 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로가 되는 것에서 구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빠하고 딸이 놓여 있고 그죠? 시수 무게는 무시하고 지금 이게 이제 시수 무게까지 있는데 시수의 무게가 라지 m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볼 것 같으면 일단 아빠가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작용하는 m 파드의 g 그 다음에 m 도트의 g 딸 무게 그 다음에 이 시수 무게 중력 그 다음에 더하기 수지 강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모든 힘의 합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지 강력은 n이고 그죠? 플러스 n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mfg 마이너스 m 도트 g가 0이 되겠죠. 그래서 n은 m 플러스 m 파드의 무게 딸의 무게에다가 g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 값이 수지 강력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토크의 합이 제로가 돼요. 시수는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양쪽이 균형이기 때문에 토크가 발생 안 될 거고 그죠? 이제 아빠가 놓인 위치가 이제 D이고 그 다음에 딸이 2분의 L만큼 이 끝에 있기 때문에 딸의 무게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거 이게 이제 딸이 작용하는 힘일 거고 그 다음에 거리 2분의 L 곱한 것은 이게 토크가 이쪽 축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죠? 아빠는 M 파드의 G에다가 이 길이 D를 곱한 건데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D는 얼마 되느냐? M 파드의 M 도트의 GG 없어지고 그죠?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이제 구한 거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아빠가 놓여야 될 위치는 딸이 놓인 위치에다가 이제 무게비만큼 그죠? 앞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놓여져야 되겠죠. 근데 물체의 균형균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구해보면 이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길이가 이제 8m예요. 8m. 그 다음에 요 비미 길이가 8m고 요 무게가 얼마냐면 200N.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갱첩에 놓여 있고 갱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수직이죠. 그죠? 수직이고 여기에 줄이 놓여 갖고
줄이 놓여 있는데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느냐? 장력 T가 작용하겠죠. 그죠? 물론 여기서 장력 T는 저 잡아당기죠. 제가 당연히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의 무게에서 이만큼이 놓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칩이 지지하는 이제 힘이 있겠죠. 그죠? R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건 이 시스템이죠. 그죠? 이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을 구하면, 일단 요 R이 있을 거고, 그죠? 이 벡터 R이 있을 거고, 경칩이 지지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력 T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사람이 이쪽으로 작용하는, 이 사람이 작용하는 중력가속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빔이 작용하는 중력가속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얼마 돼야 되냐? 제로 돼야 되겠죠. 그죠? 모든 힘이 이제 이게 균형 상태에 있어요. 벡터를 적었어요. 벡터를 적으면 제일 편해요. 그냥 벡터 R, 중력 두 개를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줄의 장력. 주로 당연히 이 빔에 대해서는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조건이 모든 힘의 합이 제로고, 두 번째 조건이 모든 토크의 합이 제로 돼요. 이제 토크는 무게 중심으로 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복잡한 힘이 이제 요 경칩에 대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벡터 R이 좀 이상하게 놓여 있으니까. 그럼 이제 회전축을 여기를 잡으면 요 R은 이제 회전력을 발휘 못해줘. 그죠? 그래서 R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이 이쪽으로 시계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시계 방향이니까 길이 D에다가 m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빔, 그죠? 빔은 요 길이 중간이겠죠. 그죠? 2분의 L일 거고, 그죠? m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력 T가 있겠죠. 그죠? 장력 T는 반시계 방향이겠죠. 따라서 장력 T에 요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죠? 사인 파이. L의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죠? 사인 파이. 가 0이 되겠죠. L의 사인 파이는 실제적으로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장력 T에서 이 축에 대한 토크의 크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요 힘이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X 방향, Y 방향을 해서 X 방향의 힘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R의 X 방향이 나올 거고, 그죠? R의 X 방향이 나올 거고,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게 이제 R의 X 방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력하고 이것들은 전부 다 Y 방향이죠, 그죠? Y 방향이고, 그 다음에 T의 사인 파이가 되겠죠. T의 코사인 파이가 되는데, 이게 이쪽이니까, 그죠? T가 지금 Y 방향, X 방향인데, 이쪽이 이제 N쪽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방향은 요 R의 사인 세타, 이 세타는 이 세타예요. 지금 이 세타 지금 이 R이 이렇게 되죠, 그죠? R의 사인 세타 이거는 값이죠, 그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T의 사인 파이, T에서 요 사인 파이. 그 다음에 mg, 그죠? 사람 무게, 그 다음에 빔의 무게, 라지 mg 되겠죠. 이게 제로. X 방향, Y 방향 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크. T의 사인 파이의 L이고, 그죠? T의 사인 파이 L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무게에다가 이걸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자, 제일 처음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T를 구할 수 있어요. T를 갖다 구하면은 L의 사인 파이에, 그죠? L의 사인 파이에 요게 하는 값이 되겠죠. 그죠? 이건 쉽게 보여지니까. 요 이제 사람의 무게가 600이고, 그죠? 거리가 2m 떨어질 수 있고,
2m. 그 다음에 이제 비면 무게가 200N이고 중심이 이제 8m에서 반이니까 4m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사인 파일 내야 되니까 6m에다가 사인 5분의 3이 이게 이제 5분의 4죠. 그죠? 5분의 4 계산하면 이게 좀 복잡하지만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죠?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이제 각도가 여기 53도지만 실제적으로 사인의 파이가 5분의 4가 되게끔 되겠죠. 그죠? 비슷하게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계산이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t가 구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rx 그죠? 이제 이게 구해지니까 코사인 파이 나오겠죠. 그죠? 코사인 파이는 얼마 되느냐? 5분의 3이 되겠죠. 그죠? 5분의 4니까 5분의 3이 될 거고 t가 값이 이제 이게 313을 적당히 집어넣어도 되지만 뭐 여튼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ry도 구해줄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90도가 된 벽면에 사다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막대기가 놓여 있어요. 사다리 될 수 있고 막대기도 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수직에 가까우면 그죠? 이게 잘 써 있지만 어느 각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미끄러져서 이게 내려와 버린다고. 그럴 때 뭐냐면은 마찰력은 이제 이 바닥면에 마찰이 그죠? 놓여 있는데 이 벽면에서는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고 그죠? 여기 지금 매끈한 수직면 이게 마찰이 제로라는 얘기죠. 그죠? 제로라는 얘기. 이게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있고 이제 바닥은 이게 마찰이 있어서 그죠? 이게 이제 지탱이 되어 있는데 어느 각도 이상이 되면은 세타가 수직에 가까우면 잘 써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막대기를 갖다가 점점 이렇게 되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미끄러져 내려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막대기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할 때, 여기 이제 작용할 힘을 볼 것 같으면, 이쪽으로 중력, 그 다음에 요 벽면이 이렇게 지탱을 하는 수직항력에 넣어서 이런 거는, 이게 이제 F를 놨겠네요. 저기는 F를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면이 여기다 맞추는 수직항력 N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끄러지는데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마찰력이 있을 거고, 그죠? 마찰력 F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중력이 있을 거고, 그죠?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 끝에서 미는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 수직백 미는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지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막대기가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력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마찰력 F가 작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내 힘이 균형이 제로가 돼야 될 거고 첫 번째 조건 모든 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토크의 합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중심으로 변하겠죠. 그죠? 힘이 요 마찰력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중력에 의한 토크 mg의 요 길이에 2분의 L에 그죠?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L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가 토크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는 이 축에 대해서 보면은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에 비해서 요 F는 벽면이 미는 F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서 이건 이제 반식이 방향이니까 L의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게 계산하는 거 쉬워요. 이렇게 쭉 그어서 그죠? 이 길이를 계산하면 돼요. 이 길이가 얼마냐? L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아까 중력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 2분의 1 코사인 세타. 보통 회전팔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이에요. F가 이게 얼마? 제로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식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F는 L이죠, 그죠? 2분의 L이니까 L이고, 그래서 F가 얼마 되냐면은 2분의 1 mg의 2분의 1 mg의 사인 세타분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고, 첫 번째 식에서 중력이 이제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mg고, y 방향 보면은 y 방향이 mg가 될 거고, x부터 먼저 할게요. 잠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요 x 방향 볼 것 같으면 마이너스 f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f죠. 가 0이 될 거고, 그래서 f하고 f는 같아요. 좀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 있다 봤잖아요. 요 마찰력하고 100mm는 요 F고 이게 힘은 또 이게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Y 방향 볼 것 같으면 Y 방향은 수직 강력 E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중력 mg가 같죠, 그죠? 그래서 수직 강력은 mg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 크기는 최대 마찰력 크기죠, 그죠? 이게 밑가루 직전이니까 mu s가 되겠죠, 그죠? mu s의 n이 되는데 이게 mu s의 mg가 되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여기 f라고요. 이게 mu s의 mg가 된다. 그럼 양쪽 식에서 mg 없어질 거고, 요거 없어질 거고, 코사인 세타분은 사인 세타가 이게 탄젠트 세타분이 이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 mu s분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밑가라지가 이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에다가 mu s가 얼마냐면 0.4분의 1이 돼서 여기에 0.8분의 1이 돼서 1.25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얼마 되느냐? 1.25의 탄젠트 역함수의 2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하면 이제 45도가 1이니까 이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51도 정도 되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문제 중에서 이제 좀 문제를 갖다가 이 상태에서 사람이 이제 여기를 갖다가 타고 올라간다 쳐봐요. 이렇게 툭툭툭 올라가면 사다리가 있어서 올라가면 어떤 해상이 생기느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량 중심 위치로 옮겨가죠, 그죠? 그러면 이 토크가 커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견디지를 못하고 이게 미끄러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올라갈 때 반드시 이 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눌러준다는 얘기는 수직 강력을 키워서 마찰력을 키우는 거죠. 이제 물론 더 좋은 건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눌러주는 게 최고로 효과가 좋은데, 그래서 사람이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죠? 이 토크가 발생하게 되고 미는 힘에 의해서,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요 토크가, 이 미는 힘이 커져갖고 요 F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미끄러진다고요. 이게 요 백면이 미는 힘하고 요 F가 같아져야 되는데 요 F가 못 견디고,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미끄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요. 백면에서 이렇게 사다리 기울일 때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그죠? 유리해요. 이게 요거보다 커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최대한 미니멈 가기 때문에 세타가 크게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좋은데, 대신에 이제 수직으로 세우면 이제 사다리 올라가기 힘들어지죠. 이게 안 그러면 사다리 자체가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건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책에 없는 건데, 옛날에 책에 나왔던 건데, 이게 제가 출판사에 항의를 해서 책에 문제가,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휠체어가 있을 때, 휠체어 바퀴가 이 턱을 넘기 위해서는 여기 F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보통 이 휠체어 타본 사람 별로 없겠지만, 아마 이런데 한번 타봤어요. 타본 얘기를 갖다가,
이 턱이 있으면 굉장히 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턱을 갖다가 해서 내가 힘을 해서 넘을 수 있는데 절대 못 넘어요. 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체중을 갖다가 앞쪽으로 숙여서 그죠 이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줘야만 이 턱을, 조그마한 턱이라도 있으면 넘어가요. 그럴 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뒤에서 힘을 줬어 그죠. 이 사람이 스스로 내는 힘은 안 돼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갖다 내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옛날 책에 있었는데 이 책에서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 말이 안 되거든요. 턱이 있으면. 그래서 휠체어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이 턱이 조금만라도 있게 되면은 못 넘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탄 사람이 넘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속을 붙여서 넘거나, 안 그러면은 체중을 갖다가 요 받치는 턱보다 더 앞쪽에 있죠, 그죠? 앞쪽으로 이동했을 때만 이 턱이 휠체어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경우에만.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론적으로 힘을 갖다가 얼마만큼 이 바퀴에다가 잡아당겼을 때, 그죠? 외부에서 줬을 때 넘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회전축이 여기에 되겠죠, 그죠? 바퀴가 이렇게 타고 넘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A점이, 그죠? 회전축이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회전축.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무게 중심이 있을 거고, 그죠? 잡아당기는 게 있어. 요 잡아당기는 힘하고 요 축이 지탱하는 힘하고 중력하고 해서 이게 이제 힘이 일단은 같아야 될 거고, 그죠? 모든 힘의 합이 제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토크의 합이 제로가 되는데, 토크는 이제 요 F하고 요 중력하고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경계 듣는 게 이제 계산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고체의 탄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고체의 물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 설명해,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이제 변형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고체도, 그죠? 어떤 물체도, 그죠? 아주 단단한 요 쇠도, 그죠?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비슷하게 이제 변형이 생겨요. 변형. 이게 이제 가장 단단해서 변형이 안 생기는 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그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들 고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늘어나 뺏기죠, 그죠? 여러분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변형이 잘 일어나죠, 그죠? 약한 것들은. 이제 이걸 갖다 탄성 개수를 하는데, 탄성 개수가 제일 큰 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이 좀 크고, 그죠? 그 다음 결정이 크고,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제 유기물은 조금 이제 탄성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탄성 개수가 이제 탄성 개수는 F는 KX를 할 때, 요 힘에 대해서, 그죠? 요 변하는 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K 값이 이제 일반적으로 작죠, 그죠? 탄성적 유기물 같은 경우, 그 플라스틱, 고무줄 이런 K가 엄청 작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쓰는 용어가 이제 F는 KX를 안 쓰고, 그죠? 실제로 이제 힘에 대해서 타동률을 계산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역률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죠? 길이에 대한 고체의 저항인데, F는 KXS, 그죠? XS 이제 바뀌는데, 이제 막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죠? 내가 잡아당긴다든지 하면 이게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길이에 대한 비로소 해서 여기 이제 변행력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면에 대해서 계산해도 이게 압력이 비거든요. 전체 길이에 대한 비로소 이게 이제 정해진 값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전자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저 기계 쪽하고 좀 연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게 탄성유력값에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역유력값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보면은 탕스텐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게 뭐냐면 항동도 크지만 물 같은 이런 건 구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청밀리기, 이제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탄성률, 이거는 조금 더 알아두세요. 어떤 압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쪼그라드느냐. 이게 이제 압력에 대해서 많이 바뀔수록 뭐냐면 이 벌크 못으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액체에 비해서 기체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걸 갖다 응용한 것 중에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둘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콘크리트가 있고, 그죠? 여기다 힘을 주면 이제 이게 쪼개지죠, 그죠? 돌이 깨진단 말이에요. 돌이라든지 콘크리트가 깨지는데,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데, 이 일반적으로 이제 자갈이라든지, 그죠?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물질이 자갈, 그 다음에 이제 모래,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세 가지를 이제 섞어 모은 게 이제 콘크리트거든요. 이것들은 뭐냐면 굉장히 뭐냐면 압축 강도에는 강해요. 압축에는. 그에 비해서 보면 이제 잡아당기는 인장이라는데 인장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이것들은. 그에 비해서 이 쇠는 인장 강도에도 강하고 그죠? 압축 강도에도 강해요. 둘 다 강해요. 쇠는. 근데 이제 쇠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철근을 집으면 이게 인장력을 견딜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집어야면 이제 압축 강도는 주로 이제 자갈의 모래가 뭐죠? 그걸 갖다가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인장에 잡아당기는 힘에 강한 이제 철근을 넣어서 이제 만들면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철근을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그죠? 세게 잡아당겨요. 세게 잡아당겨. 이게 이제 인장력을 받고 있다 됐죠, 그죠? 인장력을 받은 상태에서 시멘트를 부어서 이걸 갖다 그냥 굳혀버리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인장력을 받은 상태에서 그죠? 힘을 꽉 받는 상태에서 이 시멘트가 굳어지면 이게 굉장히 단단해져요. 정상적인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하면 이게 벌어지면서 그죠? 잘못하면 쪼개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단단해진다고 해요. 이런 걸 갖다 뭐냐면은 프리 미리 이게 인장력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줬다 하거든요. 프리 스트레스드 콘크리트래요. 이제 이런 게 어디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큰 교각이 있잖아요. 그죠? 교각가 다리와 다리 사이 보면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가벼우면서도 그죠? 튼튼한 이제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런 것은 보다는 이렇게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죠? 설치하면 굉장히 긴 이렇게 교각과 교각 사이 한 뭐 100m 가까이 100m까지 아니고 한 뭐 80m까지 되는 이런 아주 긴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을 건데 이게 나와 있네요. 주로 이제 이게 콘크리트 여기도 하지만 이게 콘크리트 대신에 이제 인장력이 제일 센 게 뭐냐면 피아노선이라고 있어요. 피아노선. T에 텐션이 아주 강한 선이 있거든요. 철근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아주 가늘점 이런 걸 갖다가 집어여 갖고 이 텐션을 갖다 강한 상태에서 철근을 갖다 굳힌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실 자체가 있어요. 실은 힘이 인장력은 강하지만 압축력이 약하잖아요. 그죠? 이 실을 갖다가 팽팽하게 잡은 상태에서 잡아당긴 상태에서 여기다가 콘크리트라든지 매로고 뭐죠? 좀 단단한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갖고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요 실 자체가 인장이 안 견디고 그죠? 이게 이제 자갈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이제 철근이 제일 좋지만 중국 같은 데는 보면은 중국이나 이제 미개발 저런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철근 대신에 이 대나무 이렇게 돼요. 대나무가 굉장히 뭐냐면 잡아당기 인장 강도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게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대나무가 이제 세월이 가면 삭으니까 철근보다 훨씬 더 빨리 삭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겠어요. 이로써 12장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10주제 강의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